안녕하세요. 오늘 과총 재외과학 온라인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지금 재료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조남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저는 스탠퍼드에서 화공과를 졸업하고서 제가 스탠퍼드 의대에 박사후 과정을 조인했는데 그때 조인한 그룹이 게스트로엔테롤로지, 그래서 간염 약을 치료약을 개발하는 그런 그룹에 제가 조인해 가지고 제가 난양공대 교수 부임하기 전까지 제가 4년 동안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감염학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할 타이틀은 그럼 팬데믹, 바이러스 팬데믹 이게 시작인가 끝인가? How can we stop the next pandemic?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개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 연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제가 공학자인데 펀더멘털리 저는 이제 공학자입니다. 공학자인데 공학자로서 어떻게 저희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지 지금 레이싱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We need to confront the unknown unknown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바이러스 에볼루션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는 역사와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의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바이러스 인펙션 팬데믹이 있죠. 그전에는 지카가 있었고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던 메르스가 있었고 이게 기후 변화랑 환경 변화랑 같이 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알지 못하던 바이러스들의 이런 아웃브레이크나 팬데믹 사태가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은 저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번 코로나는 더욱이 굉장히 큰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전까지만 해도 플라비 바이러스, 모스키토본 플라비 바이러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댕기가 인제 가장 큰 저희한테 인제 많이 알려진 이 모스키토본 플라비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옐로우 피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98 년도 데이터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카 같은 거는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굉장히 오래된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의 종류였습니다. 지가 아웃브레이크 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언노운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 태클을 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다음을 막아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 종류는 무궁무진하고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바이러스도 앞으로 포텐셜리 저희가 인제 이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언노운이 나왔을 때 어떤 대처를 했냐 처음에. 저희가 많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아니면은 전염이 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거에 하나가 인제 마스크 쓰는 거를 인제 했는데 그 마스크 쓰는 거를 인제 보시면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N95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작은 파티클을 95% 저희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게 N95입니다. 이게 N95라는 처음에 이걸 할 때는 그런 정보조차 없었고 그리고 바이러스 파티클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150 나노미터 레인지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펙티브하게 막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제 이런 방식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바이러스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별로 이게 감기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많이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나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서구에서는. 그런 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mortality rate이 fatality rate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거는 이 전염성이 인제 크다는 거죠. 스프레드가 훨씬 더 패스트하게 돼요. 그리고 이 머스나 사르스나 이볼라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볼라 같은 경우는 그 fatality rate이 50%가 넘는 그 정도 레인지가 됐었기 때문에 많이 퍼지진 않고 컨테인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탈리티 레이트 자체가 에이지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탈리티 레이트를 스태티스틱 나온 거를 보시면은 좀 건강하고 젊은 분들한테는 모탈리티 레이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은 이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모탈리티 높은 에이지 디펜던트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장 큰 임팩이 뭘까요, 지금? 저희가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이코노믹 프로즌이라는 이 프로즌 이코노미라는 이런 굉장히 저희가 큰 위기를 겪게 됐죠. 이걸 통해서. 이게 비단 헬스 지금 threatening 뿐만 아니라 economic threatening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임팩을 끼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생활 방식을 갑자기 바꿔야 되고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걸 해야 되고 트래블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이 경제적 액티비티를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나 인스티튜션이나 국가에서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디벨롭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제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노력 중에 하나는 저희가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치료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전 글로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인구가 이민을 갔든지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로 한 것이 기존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리퍼포즈 한마디로 재활용하는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중에는 뭐 길리아드 약도 있고 말라리아 약도 있고 후지필름에서 만들었던 그런 약들 예전에 개발했던 약들이나 HIV에 썼던 항바이러스제들을 쓰는 이제 방식이 있겠죠. 다른 한 가지는 이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백신 개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팀들이 지금 50개, 80개가 넘는 이런 팀들이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지금 타입,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거를 개발한다든지, 이번에 모더나 이제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했다는 뉴클릭 애시드 베이스로 한다든지 프로틴 베이스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그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레이싱에 뛰어들고 있고 이거를 긴급 승인을 지금 유도하는 정부의 서포트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백신을 개발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백신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바이러스의 펀더멘탈한 캐릭터리스틱,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엔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라고 보통 백신은 바디가 저희 몸이 엔티바디를 생성해서 스탑 그 바이러스 할 수 있는 셀 인펙션을 막아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어쩔 경우에는 인핸스드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노피에서 개발한 댕기 백시네이션. 이건 어프로브 됐던 댕기 백시네이션이 완벽하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냐? 한마디로 보시면은 이 엔티바디 리스폰스가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엔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반해서 엔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지금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펀더멘털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백신 개발이라는 거는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한테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중요한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inactivated vaccine candidate이 그 ADE 리스크가 좀 적어졌다는 그런 리포트도 사이언스에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이 혼재돼 있고 여러 가지 아르규먼트가 필요하고 과학이라는 게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한 가지를 정해서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거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그러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13페이지부터 다시 레코드를 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Discovery of Antiviral Drug Platform이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의대에 조인하면서 쭉 제가 리서치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공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이 바이러스의 스트럭처를 보고 바이러스의 공통 분모가 있을까?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아웃브레이크 되고 팬데믹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새로운 약을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같은 상태에서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메르스 사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컴퍼니와 많은 회사와 많은 기관들이 그 사태를 보고 지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백신을 연구한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치료제를 연구한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어떤 연구자들은 그런 거는 마켓에 밸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바이러스에 어떤 커먼 디노미네이터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를 찾아낸 컨셉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대적인 관점에서 엔티바이럴 드러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포인트는 한마디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피드 엔벨럽 엔티바이럴 디스럽션이라는 리드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페이퍼도 쭉 내고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소개가 된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이러스 파티클을 보시면은 저기 15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보통 저희가 치료약을 개발하든지 백신을 개발하든지 하면은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바이러스가 셀에 들어와서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지놈 리플리케이션이 되고 어셈블리 되는 그리고 다른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리플리케이트하는 어셈블리 한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보통 저희가 약을 개발한듯이 그런 거는 몰레큘러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어떤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지놈 리플리케이션을 막는 스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약 개발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점은 만약에 뮤테인이 생기거나 다른 바이러스였을 때는 다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게 바이러스 스트럭처를 잘 보시면은 바이러스의 프로틴은 다양하게 있지만 바이러스를 싸고 있는 리피드 엔벨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셀 멤브린처럼 리피드로 이루어진 엔벨롭이 있는 거죠. 서라운딩 엔벨롭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드러그를 개발하면 이거를 뉴트럴라이즈 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한 것이 리피드 엔벨롭 엔티바이럴 디스럽션 컨셉입니다. 이 컨셉을 저희가 처음에 적용한 거는 많은 플라비 바이러스에 적용을 했고 이 플라비 바이러스 적용이 가능했던 거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RNA 베이스드 리피드 엔벨롭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가 파라미터를 잡은 그러니까 모든 리피드 엔벨롭을 공격하면은 저희가 셀 멤브린도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톡시시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게 아니라 이 리피드 엔벨롭에 쌓여져 있는 커베이처 이 curved structure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엔티바이럴 드러그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드 컨셉이라는 거는 저희가 리피드 바이럴 엔벨롭 타겟고 해가지고 저희가 바이럴 스프레딩을 이니빗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셀렉트를 했었고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모델 펩타이드를 이용한 거는 다이머라이즈 폼 AH 펩타이드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게 페이퍼가 굉장히 재미있게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킬리스 건이라는 힐이라는 이 치명적 바이러스의 약점을 저희가 타겟한 것뿐만 아니라 이 펩타이드 약 자체가
블러드브레인 베리어를 크로싱한다는 에비던스를 가졌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 컨셉을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스몰 몰레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톡시시티가 되겠죠. 한마디로 바이러스만 어떻게 셀렉티브하게 바이러스의 리피드 엔벨럼은 어떻게 셀렉티브하게 저희가 타겟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다양하게 바뀐다고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J001이라든지 DUY11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몰 컴파운드도 리피드 엔벨럽을 타겟하는 게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서 저희가 AH 펩타이드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거는 이런 전부의 이 인포메이션을 모아가지고 드러그 스크리닝 플랫폼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드러그 스크리닝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서드 제너레이션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피릭 트리트먼트 지카 인펙션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거는 지카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트먼트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요번에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온 이 커멘트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펙티브하게 저희가 이런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리플리케이션 이니비터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엔트리 이니비터를 개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그래서 엔지니어링 슈어 앰피피릭 펩타이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피션트하게 그 바이럴 로드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굉장히 공학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를 제가 한 가지 인트로덕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 페이퍼는 지가를 모델로 했지만은 이걸 보시면은 제가 바이오피지컬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이 curved membrane,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셀 멤브린 같은 거는 타겟하지 않고 굉장히 curved 돼 있는 멤브린만 타겟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플랫폼 디자인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연구를 해놨고 거기서 셀렉트된 이 펩타이드 시리즈를 통해서 엔티바이럴 뉴트럴리제이션 에세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세라피릭 이밸루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인비보 브레인 액티비티까지 저희가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마디로 이 인비트로 엔티바이럴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게 22페이지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저희가 이 artificial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inactive 돼 있는 바이러스 파티클 자체를 surface 이 표면에 테더링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개발한 거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싱글 여기서 레드 닷으로 보이는 이 싱글 바이러스 파티클에 플로레센스 모레큘을 입혀가지고 이 약이 들어갔을 때 약이 이 멤브린을 타겟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타겟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가 팔로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센시티브한 키네릭 미저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best possible drug candidate을 저희가 셀렉트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기존의 엔티마이크로비럴 펩타이드와 틀린 점은 기존의 엔티마이크로비럴 펩타이드 같은 컨셉으로 사실은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셀렉티비티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 나노몰러에도 셀렉티비티가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보통 끝내는 게 아니라 인비트로 엔티바이럴 액티비티를 통해서 얼마나 이피커시가 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카뿐만 아니라 지카, 댕기, 치킨구니아, JEB, 옐로우 피버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드러그 인덱스가 5,400배까지 나오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지카 모델밖에 없어가지고 지카 테스트밖에 못했는데 이 지카 모델 같은 거를 보셨을 때는 저희가 세라피를 인펙션 된 다음에 4일 후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뉴트럴라이징 스테이 할 수 있고 protect against 이 지카 바이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이게 지카뿐만 아니라 지카, 댕기, 옐로우 피버, 에볼라, 말버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파인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런 스트래티지가 작동을 한다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 지금은 완벽하게 새로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엔티바이럴 에이전트를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펩타이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이제 저희가 서드 펩타이드는 톡시시티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멤브린이 존재합니다. 엑소점도 존재할 수 있고 저희 셀도 멤브린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셀렉티브하게 바이럴 리피드 엔벨롭만, 이 공통 분모인 바이럴 리피드 엔벨롭만 타겟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피커시는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톡시시티는 굉장히 중요한 미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에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면은 이 저희가 스크리닝한 이 펩타이드 세라피 같은 거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가 인펙션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바이럴 팬데믹이 생기더라도 리피드 엔벨롭을 가지고 있는 한, 뭐 어떤 바이러스는 리피드 엔벨롭이 없는 것도 있고 DNA 베이스 바이러스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 바이러스 파티클 같은 경우가 리피드 엔벨롭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커먼 디노미네이터를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타겟할 수 있는 저희가 약을 개발해 놓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지금 팬데믹이 왔을 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컬래버레이션 어크놀리지먼트 같으면 즉 가버먼 에이전시랑도 저희가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아카데믹 컬래버레이션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인더스트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제가 이제 디스커션 같이 참여해서 이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 하겠습니다.